금주 페우드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유드릴 논문은 마이너리라는 논문으로 이 아카이브의 5월에 맥길 유니버시티와 MIT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선 덴스 싱글 벡터 리트리버의 인터미디엇 레이어에 존재하는 이 리트리버에 관련된 시그널을 잘 선택을 하고 걔를 퓨전을 해서 이 싱글 벡터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VDR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이 멀티벡터, 레이트 인터랙션 기반 멀티벡터 리트리버과의 성능 격차를 줄인 BDR 메서드를 제안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제 VDR, 즉 비주얼 도큐멘트 리트리버 소사이티에서는 크게 모델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나온 방식이 싱글 벡터 방식으로 저장 검색 효율이 좋지만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하나의 임베딩으로 축약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로 모든 정보를 압축하는 문제로 성능이 뒤처집니다. VDR의 특성상 도큐멘트는 덴스한 텍스트와 여러한 표나 셀 그림, 이러한 이미지와 같은 여러한 다양한 모달리티 엘레멘트가 같이 있는데 이를 하나의 싱글 임베딩으로 압축하는 데는 좀 이러한 성능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멀티벡터, 즉 이 레이트 인터랙션 기반의 모델들은 콜팔리 모델이 나온 후 이 콜류 계열의 모델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 레벨 세밀한 매칭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페이지당 수백 혹은 수천 개의 패치 벡터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코스트 비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VDR 소사이티에서는 이제 멀티벡터, 콜팔리나 콜코엔 같은 이런 멀티벡터의 모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나온 리서치 퀘션이 이제 싱글 벡터 리트리버의 내부 표현을 활용을 해서 이 파이널 레이어 버틀넥에서 손실된 이 하나의 벡터로 압축되는 데서 나오는 이러한 버틀넥에서의 손실된 검색 관련 신호를 복구할 수 있을까가 리서치 퀘션이고, 그리고 이렇게 복구를 해서 이제 하나의 싱글 벡터로 이 싱글 벡터의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가 이 논문의 메인 리서치 퀘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퀘션이 나오게 된 계기는 최근 연구들에서 이 딥 네트워크의 최종 출력보다 트랜스포머의 중간 레이어 히든 스테이트, 즉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이 더 풍부한 이 태스크 릴레번트한 정보를 담고 있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중간 레이어에 이 리트리버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걔를 잘 추출하면 좀 더 효율성을 챙기면서 멀티벡터와의 성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의 핵심적인 이 RQ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은 먼저 이 지나 임베딩 V4 그리고 이거 임베드 V1 그리고 모카 3 빌리언과 같은 이 세 개의 주류 싱글 벡터 리트리버에 대해서 레이어 와이즈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레이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최종 리트리버 스페이스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이 CKA라는 지표를 사용을 해서 이 CKA를 측정을 해서 이 CKA 값이 일정 threshold 이상인 레이어들만 후보 레이어로 선택을 합니다. 즉 리트리버에 유용한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레이어들을 먼저 추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 15부터 35의 레이어가 이 CKA를 통해서 추출된 퍼스트 캔디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퍼스트 캔디데이트 후보 레이어들에 대해서 이 어라이먼트 레이시오, 즉 AR이라는 값을 계산을 합니다. AR은 해당 레이어가 최종 리트리버 스페이스와 구조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샘플 인스턴스 수준에서도 얼마나 직접적으로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 표를 보시면 이 내부에서 분석 결과 이 검색에 유용한 리트리버 시그널이 이 마지막 레이어뿐만 아니라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모든 레이어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어 깊이에 따라 불균일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AR이 후반 레이어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이 마지막 몇 개 레이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후보 레이어들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초기 레이어들은 리트리버에 유용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최종 리트리버 스페이스와는 완전히 정렬되어 있지는 않고, 반대로 마지막 레이어들은 이미 리트리버 스페이스와 거의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분리해서 이 논문들은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자들은 모든 레이어에 동일한 추출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에 이 초기 레이어와 후기 레이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익스트랙션 스트레치를 적용을 하는데 이러한 이 부분의 내용은 뒤에 메서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레이어 어널리시스를 통해 후보 레이어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레이어는 이미 최종 리트리버 스페이스와 잘 정렬이 되어 있고 일부 레이어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정렬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마이너를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는 리트리버 어라이먼트 레이어 프로빙을 수행을 하는데 이는 아까 얼라이먼트 레이시오 분석 결과에 따라 후보 레이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후기 레이어에는 이제 베이스 프로브를 적용을 하고 초기 레이어에는 논 프로브를 적용을 합니다. 즉 이 베이스 프로브는 후기 레이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정렬되어 있으니까 조금의 변환을 주게 하는 것이고 초기 레이어는 좀 많이 어긋나 있으니까 논 프로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변환을 통해서 이 얼라이먼트를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 레이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반대 모달리티의 최종 인베딩과 가까워지도록 인포NC 로스를 이용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각 뉴런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임포턴스 벡터도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어댑티브 스펄스 멀티 레이어 퓨전을 수행을 하는데 이 아까 스테이지 1에서 얻은 임포턴스 벡터를 이용을 해서 리트리버의 중요한 뉴런만 선택적으로 남기는 뉴런 레벨 마스킹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여러 레이어의 정보를 웨이티드 썸 형태로 퓨전을 하여 최종 싱글 벡터 인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는 이제 백본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도 이 인터미디엇 레이어에 존재하는 리트리버 릴레번트 시그널을 활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존 덴스 리트리버가 동일하게 하나의 인베딩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지와 리트리버 이피션시 역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능과 이 이피션시에 대해서는 뒤에 결과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가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표인데 마이너는 우선 세개 백본, 이 진화 그리고 이거 모카에 대해서 기존 싱글 벡터 이 세 개의 모델에 대해서 대비 성능 향상이 다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진화와 비교해보자면 3.6%, 이거와 비교해보자면 4.5%, 그리고 모카와 비교해보자면 1.4% 정도의 성능이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이제 efficiency, 스토리지와 스토리지 크기에 대한 그 비교표인데 기존 싱글 벡터 백본과 동일하게 거의 스토리지에 큰 차이는 없었고 유일한 추가 비용은 앞서 설명드린 쿼리 인베딩 생성 시 레이어 퓨전 연산뿐이라 레이턴시 증가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트 인터랙션, 멀티벡터 기반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 5.3배 정도의 빠른 검색 속도를 보여줬고 40배 이상의 적은 인덱스 스토리지 저장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이 코스트 문제는 많이 아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이제 덴스 리트리버의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도 리트리버의 유용한 정보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이를 실제 리트리버의 성능 향상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VDR 분야가 콜팔리와 같은 레이트 인터랙션 기반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싱글 벡터 리트리버의 효율성과 스컬러빌리티를 다시 조명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마이너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인베딩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지와 리트리버 이피션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레이트 인터랙션과의 성능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계점도 존재하는 게 우선 메소드 자체의 노벨티는 좀 비교적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터미디엇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걸 잘 정렬하고 필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리트리버 아키텍처라고 좀 보긴 힘들고 또한 이제 이 레이어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뉴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트레시홀드와 같은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휴리스틱하게 저자들이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도 아직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얘를 좀 자동적 알맞게 잘 선택하는 추가적인 과정도 추후에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트레인 프리가 아니라 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이너 자체보다도 이 인터미디엇 레이어의 리트리버 특성을 분석한 이제 레이어 와이즈 어널리시스가 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 것 같고 이러한 관점은 추후 이제 멀티벡터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뭐 리스닝 인텐시브 VDR에도 적용하거나와 같은 이러한 다른 연구 방향에도 적용하는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폐호대 여기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